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정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왜 정치 평론은 하지 않고 갑자기 영화 리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는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이런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될 법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실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 씨죠. 그런데 이 유동규 씨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편에서 검찰에 협조를 안 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재명 쪽에 있다가 진실을 깨닫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야, 내가 이 보스를 따라갔다가는 내가 진짜 나가리밖에 안 되겠다. 내가 꼬리 자르기밖에 안 되겠다. 라는 진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검찰로 돌아왔는데 대개 원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라마에서. 그쵸? 어떤 원래 기존의 세력들이 보스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입막음을 시키기 위해서 뭐 협박을 하든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딱 지금 그게 유동규 씨한테 벌어지고 있거든요. 딱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검찰이 당시 유동규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당연히 언론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 장면을 찍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그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을 법한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이재명이가 알고 있었죠.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재명이가 국감장에서 유동규 씨가 극단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언론 보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대체 이재명이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재명이랑 내통하고 있는 누군가가 유동규한테 압수수색 직전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처해라 라는 행동 지침을 내렸고 그 행동 지침을 내린 사람이 그 내용을 이재명이한테도 알려줬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유동규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김용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병원으로 입원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죠. 통화에서 김용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A 검사장과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했다. 그러니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기서 얘기하는 지검장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 당시 마지막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이석윤 지검장의 후임 그리고 박범계 당시 장관의 후배였던 이정수 지검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정수 지검장이 담당했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쵸? 하필이면 대장동이었죠. 물론 이정수가 됐거나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실제로 유동규가 김용의 저 얘기를 듣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찾아갔다라는 거, 단지 병원에 입원을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길에 검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 내용만 보더라도 왜 도대체 이재명이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 어떻게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 씨가 약을 먹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다시 뉴스타파에 의해 가지고 이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뉴스타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최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소개해 드렸었죠. 물론 개딸들은 저거를 보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얘기다. 그냥 이렇게 정신승리를 했는데 정작 저 녹취록을 통해서 최윤길 당시 시장이 됐거나 권락용이 됐거나 강한구가 됐거나 관련된 혐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뉴스타파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죠. 검찰이 8년 전에 정약회계사의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약회계사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고 윤석열 검찰이 문제구나.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우선 일단 정약회계사의 녹취록은 원래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요때까지 이루어졌었고요.
2015년도 이후로는 잠깐 중단이 됐다가 2019년도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죠. 왜 도대체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녹취 자료가 없는 것이냐. 정약회계사가 뭐라고 합니까?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자기 핸드폰이 압수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녹취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얘기는 바꿔 생각해 봤을 때 이미 검찰이 15년도에 정약회계사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그때 녹취가 됐던 내용은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때 당시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검찰에 그냥 소속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연관성밖에 없는 것이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 보도에 지금 뭐라고 댓글이 달려 있습니까? 야, 이것 봐봐라,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 것이다. 고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될 거래요. 아무런 연관성은 없는데 뭐가 고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건지. 자, 그런데 저런 개딸들의 반응 말고 우리가 차분히 이번에 공개가 된 정약회계사의 녹취록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 야,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김용이 유동규한테 야, 내가 지검장한테 얘기 다 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 그냥 들어가면 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인지 그 맥락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일단 2012년도에 녹취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최윤길 의장하고 김만배가 이 사업 대장동 사업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왜 도대체 김만배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순환 검사장을 만나가지고 김만배에 대해서 저런 청탁 아닌 청탁을 했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최윤길이가 2012년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검찰의 내사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남욱과 정약 또한 마찬가지로 진술을 했죠. 김수남을 통해서 김만배가 최윤길과 관련된 내사를 중단시켰다는 거죠. 남욱이 계속해서 녹취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김수남이가 응, 알았다, 뭔 말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재차 그러면서 김만배가 내가 여기 형 저기 참여하고 있어, 깊게 참여하고 있어서 내 동생들 하는 일인데 내가 일 좀 봐주고 있다 내가, 그러니까 형도 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수남이 뭔 말인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미 김만배는 2015년도부터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김용이 이미 김만배는 2015년도부터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김만배가 검찰을 좌지우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제가 보기엔 대법원조차도 좌지우지할 만한 어마어마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김만배랑 한 배를 타고 있었던 김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유동규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도 남겠습니까? 지검장이랑 얘기 다 끝났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라.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하고도 남겠죠. 어떻게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가 약을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모르긴 몰라도 2012년도에 녹취록을 통해서 뉴스타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거대한 서사시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